그 실험을 통과했어요. 컴퓨터하고 인간이 대화를 했는데 그걸 지켜본 사람들 중에서 33%가 컴퓨터를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튜링 테스트 통과해가지고 인터넷 쳐보세요. 그러면 그 기사가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컴퓨터가 사람을 속이는 시대입니다. 슈퍼컴퓨터의 발달이 거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나 사람이야. 그리고 컴퓨터가 사람을 속여요.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출발한 해가 2014년 올해예요. 올해.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디까지 발달을 하게 되냐면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지금 나와서 팔리고 있는데 이제 아직 상용화돼 시중에 나오지는 않지만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생각에는 이제 미래학자들은 2035년이면 본격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35년. 그럼 양자 컴퓨터의 성능은 그 사람을 속이고 사람 챔피언을 이겼던 왓슨보다 최소가 수백만 배 지능이 높고요. 최대가 몇 조 배가 지능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지능을 1000만 배 이상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오게 됩니다. 앞으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죠. 해고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하고 막내 시다바리를 남기고 가운데 얘네들을 다 잘라요. 바로 이 시대가 계속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다가왔을 때 가장 많은 충격과 경악과 그 좌절감에 빠지는 직업이 바로 의사입니다. 의사. 지금까지는 돈을 잘 벌었고 대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잘하는 자녀들이 있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나는 슈거이자가 되겠다. 난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를 하겠다. 그럼 의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나서 생명공학 쪽에서 의술과 생명공학을 접목해서 굉장한 그 연구개발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의대를 보냈어요. 그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의대를 보내면 안 됩니다. 실업자가 될 거기 때문에. 학비는 많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오게 되면은 지금 그 병의 진단과 수술까지 인공지능 그 의사 로봇이 하게 돼요, 미래에는. 그래서 그 영화 보면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을 치료하지 않아요, 미래에는. 인공지능하고 그 3D 프린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생체 조직 프린터가 가능해요. 그 바이오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세포를 프린팅 해버린다니까. 이런 귀 모양 같은 거. 그 프린팅 기술이 나노 기술하고 결합이 되면서 미래에는 사람이 사람을 치료하지 않아요. 컴퓨터하고 3D 프린터가 사람을 치료하죠.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맨 먼저 떠올렸던 그 의대라는 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행복교육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가 직장에서 쫓겨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게 넘버원이 된 거예요. 보장이 안 되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제주도에 갔을 때, 제주도 무당도서관에 강의를 갔을 때 거기 학부모가 이제 저녁밥을 사주겠다 해가지고 신혼여행 때였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해줬어요. 미래에 우리 1980년생 이후의 세대들은 1980년생 정도가 직장을 17번인가 평생 바꿀 수밖에 없고 2000년 이후에 태어나면 그게 20번이 넘습니다. 안정된 직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세대가 뭐가 달라졌냐면 그 이전의 세대, 그러니까 1960년대생이나 60년대생이라고 봐야 돼요. 70년대부터는 그 혼란기가 다가오거든요. 94년부터 이제 점점 취직이 안 되기 시작했거든요. 60년대생, 50년대생의 그 부모 교육은 이런 거였어요. 부모가 자식을 했던 건 뭐였냐면은 부모가 강력한 엔진을 가진 비행기나 자동차예요. 그래서 자식은 뭐였냐? 글라이더였어요. 글라이더여도 됐어요. 글라이더가 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 앞에서 엔진으로 끌어주면 글라이더가 상승을 해요. 그리고 얘가 상승 기류를 만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폭풍만 오지 않으면 상공에서 충분히 날아다니고 풍경을 다 즐기고 나서 나중에 착륙을 하거든요. 그게 글라이더였어요. 글라이더의 시대였죠. 근데 1980년대생 이후는 확실하게 글라이더 시대가 아니에요. 터뷸런스가 늘 없는 시대거든요. 돌풍이 불어요. 하늘에서. 그게 FTA 같은 게 그 돌풍이 부는 그 하나의 증상입니다. 돌풍과 함께 또 어마어마한 또 태풍이 다가옵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태풍은 뭐냐면은 플랫폼 융합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대형 매장들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대형 매장들이 다 전국을 지금 점령해 가는 겁니다. 그 메가톤급의 그 블랙홀 같은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다국적 기업이나 그 어떤 프랜차이즈화 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 상권이 죽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해지면서 큰 어떤 블랙홀 같은 그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라이더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얘가 자체 동력을 갖지 않으면은 추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글라이더의 시대가 끝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애를 만들어야 되냐면은 그래서 자기주도성 교육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자기주도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으면 그 부모도 그 누구도 보장을 해줄 수가 없어요. 공부 리스크는 뭐냐? 성적을 올리느냐 자기주도성을 올리느냐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부모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그 작가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적을 올려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겁니다. 굉장히 그 문화예술적인 역량이 뛰어나고 창의성도 뛰어난 데다가 명문대 아이비리그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전공이 2-3개 되고 유학을 한 3개국 정도를 갔다 온 애만 직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그 베테랑 작가만 남고 중간을 자른다는 얘기는 굉장한 창의력과 연구 능력을 갖지 않으면 다 실업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서울에 목매달지 말라는 겁니다. 제 말은 우리 아이가 확실하게 전교 1, 2, 3등이 아니면 공부에 목매달면은 큰 낭패를 볼 확률이 많다 이거예요. 백수를 양산하게 됩니다. 백수를. 그래서 아까 ADHD랑 제가 결합해서 좀 이제 이 공부 리스크를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집중을 할 수 없는 애야 우리 애가. 그런 애가 25%라고 그랬죠. 자연스럽게 타고난 애가. 그리고 또 IQ가 높지 않게 타고난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애매하게. 집중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막 산만하고 창의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체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야. 그런 애들은 막 공부를 시키겠다고 엄청나게 막 돈을 쏟아붓거든요. 그 돈을 저축하는 게 낫습니다. 천천히. 그 다음 기회를 봐야 되거든요. 그거 쏟아부어봐야 얘는 취직을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럼 다 날리는 거예요. 그동안 투자하고 다 날리는 겁니다. 부모가 저축을 하는 게 낫습니다. 자기주도성으로 공부할 놈은 하게 하고. 자, 그러면 지금 현대 교육,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서 우리 애가 3만 원 내고 머리가 별로 좋지도 않은 애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죠. 일단 2가지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체능하고요. 또 하나는 아르바이트를 시켜야 돼요.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그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은 어떤 감각이 생기냐면 경제적인 혼란기, 경제적인 터뷸런스가 생겼을 때 많지는 않지만 틈새 시장이라는 게 간혹 가다가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단 말이에요. 아르바이트라도 시키면 뭔가 일이라도. 자, 제가 아르바이트를 강조하는 게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의 100만 장자들의 공통점이 있고 또 미국에서 벤처기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어린 시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지금 현대하고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 성향이라는 게 그래도 일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100만 장자들의 그 공통점을 보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신문 배달을 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신문 배달. 그리고 미국의 벤처 기업가들의 그 공통점을 보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입니다. 집에가 자동차 이런 걸 고치는 굉장히 꽤 큰 공작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빠랑 뭔가를 수리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어떤 기업에서는요, 면접 시험 때 만들기 시험을 봐요. 고치기 시험. 물건을 잘 만들거나 고치지 못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복지부동과. 공부는 굉장히 잘하는데 창의력은 없는 사람들. 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얘가 그 서류성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마지막에 물건을 고치거나 만들기 시험을 내요. 문제를 내요. 창의력 문제를 낸다 이거예요. 그 밖에 창의력 문제까지. 그래서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취직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게 도입이 됩니다. 우리나라 입사 시험에도. 그 인턴제가 굉장히 길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터뷰로 얘가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입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3명을 뽑아서 6개월간 인턴을 시키는 겁니다. 자, 6개월간 우리가 같이 살아봤을 때, 여러분 결혼 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제 지금 집사람도 잘 알 겁니다. 몇 달 사귀어보니까 본성이 다 드러나. 저 인간이 이런 단점이 있구나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한 회사에서 6개월간 근무를 해버리면요, 그 아이의 모든 단점 다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잠버릇까지 다 나와요. 왜냐, 합숙을 시켜버리거든요, 또. 한 달 정도는 합숙을 시켜요, 신입사원들을. 그러니까 서로 자체 평가하게 해요. 얘는 밤마다 잠버릇이 고약하고 코골드라까지 다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시대는 그겁니다. 그 아이의 본성을 숨길 수가 없고요. 그 아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으면 절대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대 얘기하고 지금 1분 대학 끝냅니다. 자, 그 부모가 그 자식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어요. 옛날에는 에이, 내가 비디오 가게 하면 차려주지 뭐 이런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뭐 가게 하나, 카페 하나 차려주면 되지. 그런데 여기에 리스크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블랙홀. 굉장히 서비스가 좋고 품질이 좋은 원두커피를 값싸게 살 수 있는 거대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부모가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유명한 그 커피숍의 시설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커피숍을 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게 뻔한데, 그게 모든 사업에는 초기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썬큰머니라고 해요. 썬큰머니. 이 영어만큼 제가 안 잊어요. 썬큰. 왜 매몰 비용이냐? 하수구로 빠져나가. 다시 이거를 회수할 수가 없어. 인테리어 비용 있죠. 인테리어 하고서 그 권리금 못 받으면 그게 매몰 비용인 거예요. 그냥 뭐 하소연하지 못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매몰 비용이라는 건데, 앞으로의 시대는 매몰 비용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5억 가지고 변두리에 커피숍을 차려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10년에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우리 자식 커피숍을 차려주지 뭐라고 지금 혹시 생각하고 있는 엄마들 있을 수 있어요? 10년에는 50억이 됩니다. 10년에 50억 자식한테 투자할 수 있어요? 매몰 비용이 커지는데? 그래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자식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능력을 부모가 커버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커버가 안 돼요. 50억 정도를 자기 자식한테 투자하려면 자기가 현찰로 100억이 있어야 돼요. 팔 수 있는 부동산. 안 팔리는 부동산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래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부동산이 무덤이에요. 지금 서울에다 빌딩 사잖아요. 그 빌딩이 무덤입니다. 묘비입니다. 절대 못 털고 나와요. 거기서 그냥 처음에 임대료 좀 받다가 임대료 줄여들다가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이게 같아지다가 관리비로 그 빌딩을 다 날리고 경매로 날리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모든 부동산은 무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앞으로의 시대예요. 그래서 공부 리스크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했고, 정리가 안 된 건 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화장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